저는 75살의 강도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백만장자라고 부르지만 저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호칭일 뿐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강도연 건설의 회장으로 지금까지 서울의 많은 지역을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변화시켜 왔죠. 제 인생의 모토는 단순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은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이라 믿었으니까요. 50년 넘게 건설업에 몸담으며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꿔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높고 빛나는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는 일은 언제나 제게 성취감을 주었어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 시내 한 구석, 재개발이 예정된 오래된 골목을 점검하러 나섰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보였죠.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변할 수 있을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길과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간판이 바랜 작은 식당들, 오래된 세탁소, 구멍가게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곧 사라질 운명이라는 생각에 무감각해진 제 마음은 이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또 하나의 사업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식당이 눈에 띄었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이름의 허름한 가게였죠. 무심코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부는 예상대로 낡았지만 깨끗했고 식당 안에는 서너 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싱크대 앞에서는 또 다른 여성이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모습이 왠지 인상적이었어요.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등 모습과 묵묵히 일하는 뒷모습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손님, 뭐 드릴까요? 메뉴판을 보며 간단히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주인 여성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저는 창가에 앉아 골목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 계획하에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 문득 실감났습니다. 효율성과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삶의 터전을 바꿔온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죠.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꿔왔던 확신, 그 확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식사를 하며 저는 머릿속으로 재개발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 골목은 고층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고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제 눈에는 그저 당연한 변화의 과정이었어요.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 믿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그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이 골목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에 스며든 사람들의 삶과 시간이 유독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몸에 힘이 빠지며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천장의 낡은 형광등과 설거지하던 여성이 빠르게 달려오는 모습이었죠. 그 여성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공포나 당황함이 아닌 의지와 결단력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제 머릿속엔 이상하게도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죽는구나. 평생 새 것만을 추구하던 제가 낡은 골목의 허름한 식당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아이러니.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제 가슴을 누르는 것이 느껴졌고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던 공간에 갑자기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과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이었죠. 제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제 옆에는 비서 김준호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김준호의 얼굴에서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제가 심정지로 쓰러졌으며 적절한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어요. 의사가 들어와 제 상태를 체크하며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당분간 입원하셔서 회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저를 구했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온통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설거지하던 여성이 제게 달려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이미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식당 주인이 구급차를 불렀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었지만 몸 상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병원에서 지내며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없애려 했던 그 낡은 골목에서 제 생명이 구해졌다는 아이러니를.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생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처음으로 깊이 느꼈어요. 병원 생활은 지루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러나 그 시간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효율과 발전이라는 가치가 문득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돈과 권력, 효율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생활에 적응해가며 저는 점점 그날의 일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궁금했어요.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는지 말이죠. 김준호에게 식당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설거지하던 여성이 빠르게 응급처치를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퇴원을 하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그 식당이었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바래 보였지만 왠지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뻔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제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고 주인 여성이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처럼 싱크대 앞에서 한 여성이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 바로 저 여성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주인 여성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괜찮으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도와주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혹시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식당 주인은 싱크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제 시선이 설거지하던 여성에게 향했고 그 순간 여성도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9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의 눈빛은 담담했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닫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인 여성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정자 씨가 회장님 살리신 거예요. 군대에서 간호부사관으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자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수건으로 머리를 간단히 묶은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군 생활을 했다는 말에 더욱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이정자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려야 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죠.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제 앞에 선 이 여성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어떤 자랑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태도였죠. 그 모습이 왠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반성이 들었습니다. 이정자에게는 그것이 그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이정자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과묵한 성격의 이정자는 처음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이정자가 미혼모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는 것, 군 의무대에서 10년 가까이 복무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간호사의 길을 계속 가지 않으셨나요? 제 질문에 이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병원 시간은 불규칙하고 여기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가까워요. 단순 명료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이어진 결정들의 연속이었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의지가 그녀를 지탱해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문득 이곳이 재개발 예정지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재개발로 인해 이정자의 일터가 삶의 터전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숫자와 효율성만을 생각했던 재개발이 이제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특히 제 생명을 구해준 이정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오래된 것은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신념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지닌 가치,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기억, 그런 것들을 단순히 낡았다는 이유로 지워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정자의 담담했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다움. 저는 처음으로 효율성이나 발전이라는 단어 너머에 있는 가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자를 만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평소처럼 일을 하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 골목과 이정자에게로 향했죠. 책상 위에는 재개발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행복식당이 있는 골목 전체를 허물고 새로운 상가와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비서 김준호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재개발 승인 서류에 사인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보며 펜을 들었지만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정자의 모습과 그 골목의 풍경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워버린 수많은 골목들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과연 제가 해온 일이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요? 효율성과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린 그 많은 기억들과 삶의 터전들이 지금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 계획을 잠시 보류하겠네. 내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 김준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정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살려야 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죠. 그 단순한 말 속에 담긴 진실함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골목 구석구석을 걸으며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래된 세탁소 주인이 손님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구멍가게에서 사탕을 사 먹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행복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분주한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이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행복식당에 들어서자 이정자는 여전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시 왔네요. 이정자 씨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서요. 이정자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연립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이 골목이 재개발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정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평온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곳처럼 집과 가까운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재개발 계획안을 전면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과 수익만을 고려했던 이전 계획과는 달리 이번에는 골목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방점을 두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을 무작정 허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특색을 살리면서 안전하게 보수하고 현대적 기능을 더하는 방식이었죠. 특히 행복식당이 있는 구역은 기억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개발팀장 박민수는 노골적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진행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익성과 효율만이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의 기준이 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평범한 여성의 희생적인 행동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저는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효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간에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 기억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부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의 독특한 디자인,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벽돌 하나하나,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행복식당에 도착해 저는 이정자를 찾았습니다. 이정자는 여전히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이정자 씨,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정자는 손을 닫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어딘가 궁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자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골목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그리고 행복식당이 있는 이 구역은 특별히 기억의 거리로 남겨두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정자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재개발로 유명한 강도연 회장이 갑자기 보존을 이야기하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재개발이 회장님의 사업 아닌가요? 이정자의 솔직한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심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아무 데가 없이 그저 사람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이, 그 정신이 남아있는 이 골목을 지키는 것으로요. 이정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 말이 더욱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정자의 그 소박한 진실함이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관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말과 이상보다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더 큰 가치가 아닐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새로운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기억의 거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존중하는 새로운 도시 재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계획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재개발 회의실 모든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과감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 결정을 듣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경악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개발 총괄 박민수 이사는 거의 실색할 지경이었죠. 수십 년간 효율만을 추구하던 회장이 갑자기 보존을 이야기하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회장님, 이 결정은 너무 성급합니다. 이미 투자자들과 약속한 사항도 있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박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숫자와 효율만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준 그 손길에서 저는 다른 가치를 배웠으니까요. 이 골목은 허물지 않습니다. 이곳은 기억의 거리로 남길 겁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살린 그 손을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말을 마치자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갸우뚱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정자라는 한 여성의 조용한 헌신이 모든 고층 빌딩보다 값진 것이 되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새로운 계획안을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거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될 것입니다. 낡은 건물은 안전하게 보수하되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행복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정자는 여전히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제 모습을 보고 이정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인사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골목을 기억의 거리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은 하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요. 이정자의 눈에 의문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 질문에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정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헌신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을 직접 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대신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효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정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대화가 짧았지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이해가 오갔으니까요.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원들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었죠. 단순한 개발이 아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천천히 그들도 제 생각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주민들을 쫓아내고 건물을 허무는 일을 해온 강도연이 갑자기 보존을 이야기한다니 누가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 진심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 골목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5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해온 김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 세대에 걸쳐 떡집을 지켜온 이 씨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미혼모로 홀로 아들을 키우며 강인하게 살아온 다정자의 이야기까지 그들의 삶과 기억이 이 골목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는 이 프로젝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정자에 대한 보답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잃어가고 있는 가치를 되찾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효율과 발전만을 줬던 저의 인생에도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파괴가 아닌 보존, 대체가 아닌 공존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효율과 수익만을 쫓던 제 삶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죠. 골목을 자주 방문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늘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이 골목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오래된 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구청에서 주최하는 도시재생 포럼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억의 거리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죠. 제가 발표를 준비하던 중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 골목에 깃든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행복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정자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자 주인 여성은 저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이정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자는 조용히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정자 씨,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정자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정자 씨가 강사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정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설거지 담당을 하던 자신에게 갑자기 강사 자리를 제안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이정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정자 씨는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 지식과 경험 그리고 마음을 가진 분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 가치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이정자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와 능력을 감추고 살아온 이정자에게 다시 그 일을 하라는 제안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이정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나왔습니다. 이정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이정자를 닮아 맑고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으세요? 소년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이정자가 나왔고 저는 다시 한번 제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정자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보세요. 어머니가 예전에 군대에서 그런 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그런 일 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이정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정자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관 설립을 위한 준비에 조금씩 참여하게 되었고 과거 군 의무대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정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뛰어난 간호부사관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임신과 그에 따른 편견으로 군을 떠나야 했고 이후로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묵묵히 힘든 일을 해왔다는 것이었죠. 그런 그녀가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교육관이 완성되어 가는 동안 기억의 거리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안전하게 보수되었고 골목의 특색과 정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의심을 버리고 점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경험이 골목 곳곳에 녹아들었고 기억의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살아있는 이야기가 담긴 곳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교육관 개관식 날이 밝았습니다. 기억의 거리 응급처치 교육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문을 열게 된 이곳은 행복식당 바로 옆 건물을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외관은 골목의 정취를 해치지 않게 옛 모습을 간직했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교육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정자는 아침부터 긴장된 표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조용한 여성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이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개관식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이정자의 아들도 자리했습니다. 소년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인사말을 마치고 이정자를 소개했습니다. 이정자는 전군 의무대 간호부사관 출신이며 이제 이 교육관에서 주민들에게 응급처치 기술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죠. 이정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내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그녀의 일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정자는 간결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로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건 어느 누구도 작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급처치 교육을 넘어서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메시지였죠. 그동안 저는 효율과 수익 규모로만 가치를 측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정자는 다른 잣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임을 말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이정자의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이 모두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많은 주민들이 다음 수업을 신청했고 이정자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정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녀의 재능과 열정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기회였다는 것을요. 교육관 개관 이후 기억의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이 특별한 공간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보존되는 것에 감사해했습니다. 이정자의 교육관은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실전적인 가르침은 이미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다시 행복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정자는 더 이상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리에는 새로운 직원이 일하고 있었죠. 이정자는 교육관에서 전임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와 교육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정자가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이정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새로운 일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제 질문에 이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정자 씨가 제 생명을 구해주셨으니까요. 이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감사의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큰 의미가 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기억의 거리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효율과 수익만을 추구하던 강도연 건설의 이미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와 문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수치로만 세상을 판단하던 냉정한 사업가에서 사람과 기억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가끔 저는 그날 행복식당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낡은 것들을 허물고 새 것으로 대체하는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저는 그곳에서 쓰러졌고 이정자라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생명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구해주었습니다. 이제 이정자는 더 이상 설거지 이모가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뒤를 지켜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골목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과 숨결이 살아 숨쉬는 기억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이정자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